나마스카. 다다 시바묵다입니다. 오늘은 그 사회순환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그 프라우트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지 않고 쉽고 재미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체험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들,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섞어서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순환론이라는 것은 인류 사회와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여러 역사학자들이라든가 경제학자들이 이미 설명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헤겔이나 막스와 같은 이론인데요. 막스는 인류 사회가 원시 공산제에서 노예제를 거쳐서 봉건제와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간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사실과 매우 달랐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현재 세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그 사회들을 보면은 사실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막스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한 이후에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공산화가 이루어진 나라는 자본주의가 발달을 못한 나라들이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러시아와 이제 중국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도 당시 러시아는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이었는데, 그런 그 후진국에서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라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이 됐고, 그 후에 중국에서도 역시 중국 역시 아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못한 나라였는데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화가 됩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공산화가 이루어졌던 몇몇 나라들은 막스의 그 이론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서 그 공산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프라우트 이론에서는 이것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그 구성원의 상당 부분이 7, 80% 이상 대부분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한국도 굉장히 사실 아직도 살기 어려워요. 많은 그 사람들이 뭐 서민층이건 중산층이건 심지어 부유층조차도 아이고 살기 힘들다,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처럼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되면은, 물질적인 풍요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공산화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재미있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 내일의 사과 한 박스보다는 오늘의 사과 하나, 소확행이라고 하나요? 작지만 확신, 내가 지금 확보한 거, 이걸 뺏길지도 모른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공산주의가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자본주의가 발달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자체가 경각에 달릴 정도로 어려웠던 나라들이 공산화에 성공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막스의 그 역사 발전 이론은 실질적인 역사적 사례와 상당히 맞지 않은 그런 모순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막스 이론 전체가 폐기되거나
무조건 부정적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것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줬던 그 이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딛고 발전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프라우트의 그 사회순환론에서는, 프라우트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사회순환론이라는 것은 인류 사회가 이제 어떻게 발전하면서 순환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그 인간의 성향을, 사람의 성향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요. 이것은 이제 좀 영적인 면에서는 그 마음의 색깔이 다르다 그래요. 그 마음의 색깔을 바르나라고 하는데, 이 바르나가 네 가지 마음의 컬러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드라, 크샤트리아, 바이샤, 비프라, 이렇게 네 가지 그 크게 그 계층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건 어디서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랑 비슷하지 않느냐? 인도에서는 이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누죠. 약간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 실제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고, 인간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의 의식, 그 의식의 차이, 의식의 차이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신분의 차이, 그 지배 종속 관계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해버린 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죠.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다 신분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에 양반과 천민을 나눴죠. 그 차이 또한 만만치 않죠. 솔직히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신분 제도가 상당히 가혹하고 잔인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분 제도가 없어진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적으로 이것이 폐지된 게 아마 갑오경장이죠.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것이 법적으로 폐지됐고, 세계적으로 이런 신분 제도를 없앤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킨 사건이죠. 이런 것처럼 대부분 18, 19세기 들어서 이러한 그 법적인 신분 제도가 철폐되죠. 그 과정에서 인류는 엄청난 희생을 겪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그나마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그래도 인류가 이거 하나는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만일에 나중에 외계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외계 문명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 지구에서는 인류는 이거 하나는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바로 그 노예 해방이죠. 신분제도의 철폐.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지금은 양반과 그 천민을 가르는 게 좀, 만일에 누가 그런다면 어이없겠죠. 누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산다든가, 우리 집에 얼마 전에 머슴을 하나 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엔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반면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또 하나의 차별, 이 존재의 차별, 지금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극심한 양극화, 이거 역시 상당히 인류 문명이 더 진보한 다음에는, 옛날엔 저렇게 이렇게 황당하게 살았을까? 어떤 사람은 극도의 부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극도의 빈곤을 체험하는, 지금도 이미 이제 그 북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부당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개선한 사례는 거의 없고, 그나마 북유럽이 조금 한 걸음 더 이제 나아간 이제 그런 사회를 구성하긴 했는데, 물론 거기에도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신분제도 못지않게 현재의 양극화된 일종의 신분이죠. 이미 신분화돼 있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극심한 빈부의 격차. 이거 역시 인류가 좀 더 진보하면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급격하게 깨트리자고 해서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어떻게 평화적으로 인류가 더 나아가서 진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사람이 합리적이기만 해서는 잘 변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쓰면 다이나믹한 그 실천력이 있어야죠. 그러한 다이나믹한 힘과
합리성을 우리는 둘 다를 이제 프라우트 이론에서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사회순환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회순환론에서는 인류를 크게 네 가지 그 성향으로, 계층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맨 처음에 이제 수드라라는 것은 이제 노동자 계급을 말한다. 지금 이제 요 명칭들은 사실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인데, 뭐 명칭에는 크게 뭐 신경을 쓸 필요 없으나 우리가 의미만 정확하게 안되면 수드라, 노동자 계층,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이제 무사 계층이라고 하죠. 무사 계층.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군인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샤는 상인 계층, 상업에 능한 사람들, 유통이라든가 물류, 이런 또 이재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부자가 못 되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재 감각이 뛰어나고 그 상공업에 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비프라, 이 사람들은 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 학문을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고 또 일정 비율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굉장히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를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또 좋아하는, 지식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난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솔직히 이건 그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만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대체로 그 지식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략 한 3%? 많아도 10%를 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지식을 업으로 하고 많은 지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의 인류의 수준으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고 좋아하고 부러워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식을 교육시켜서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특히 우리나라도 교육 사업이 너무 팽창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교육 산업이 팽창한 나라가 없죠. 아시아가 좀 비슷해요. 일본도 좀 그렇고 중국도 비슷한데 한국이 가장 거의 독보적인 것 같아요. 독보적으로 교육 사업이 발달했고, 일반 학원에서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라고 하죠. 강의 잘하는 재미있는 일타 강사. 일타 강사들 강의하는 거 보면요, 뭐 연예인들 나오는 프로그램 못지않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대단한 그 화술과 설명 능력을 가진 분들이죠. 이미 잘 알려진 일타 강사들은 뭐 연봉이 보통 100억대예요. 아니 자기 학원이 있는 것도, 자기 학원을 차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를, 그렇게 또 어려운 학문도 아니고, 영어 수학, 중고생들이 배우는 영어 수학이 뭐 그렇게 대단히 심오한 학문도 아니거든요. 그걸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 능력이, 옛날에도 강사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일타 강사들이 100억대, 몇백억대의 수입을 올린다는 게, 자기 자본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지 강의를 잘한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교육산업이 극도로 발달했고, 그 피라미드의 최종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 지식을 잘 습득하는 그 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인류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하지만 분명히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 네 가지 성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고 복잡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요 네 가지 그 계층, 뭐 계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급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좀 느낌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 계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계급이라고 해도 무방을 해요. 요 네 가지 계급이. 이게 무슨 뭐 자본가하고 노동자 계급하고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그게 적대적으로만 충돌하는 그런 계급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네 가지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역시 수드라, 노동자 계급들이. 그러니까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자기 자본도 없고, 그렇게 특별히 지적이지도 않고, 상공업에 능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군인 같은 그런 성격들, 용감하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위층에서 뭔가 좀 공사를 하느라고 약간 소리가 나는데요.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하겠네요. 또 때마침 위에서 공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사적 그 계급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도요, 이 군대 생활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보통 군대 가는 걸 대부분 솔직히 남자들도 군대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영장 나오면 무섭고 불안하고, 영장 나왔을 때 충격을 대부분 젊은 남자들은 한 번씩 갖고 있죠. 영장 나왔네. 기쁘다, 즐겁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영장 나왔을 땐 대부분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습니다. 드디어 갈 걸 가야 되는구나. 뭐 흔히 비유하는 게 여자의 출산에 비유하지만은, 이거 뭐 분명히 다른 문제죠. 여자의 출산은 그 생물학적인 거고, 남자의 그 군대 영장은 상당히 그 사회적인 이제 그런 그 치러야 될 통과 의례이긴 한데, 이러한 그 크샤트리아 계층들은 이게 군인 무사적인 성격을, 대체로 용감한 성격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사관학교에 가는 사람들. 사관학교는 군인 중에서도 장교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국가에서 모든 교육비를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일이죠. 이게 사관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가도 이상하게 특수부대를 가는 친구들이 있죠. 특수부대에는 보통 의무 징집되지가 않아요. 보통 지원병제입니다. 해병대도 그렇고요. 대부분 그 특수부대는 물론 이제 훈련 과정에서 차출되기도 하지만은 보통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사병보다 훨씬 힘든 그 특수부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일반 군대조차 가기 싫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보통 그 무사적인 성향, 군인에 적합한 성향을 가진 크샤트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크샤트리아는 사실 멋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 봐도 멋있고요. 여자들은 특히 은근히, 예전에 우리가 뭐 대학 다닐 때 미팅하거나 이렇게 축제할 때 보면은 사관생도랑 같이 가면요 폼이 좀 나죠. 그 사관학교 제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옆에 딱 축제 때 그 사관생도랑 가는 여학생들은 은근히 자부심을 느껴요. 그 설명은 잘 못해요. 그때 그 감정을 아마 좀 미미해서 설명은 잘 못할 거예요. 근데 뭔가 멋있다. 남자는 이렇게 용감하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장교에 지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멋있게 느껴지고, 실제로 이러한 크샤트리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기가 국가를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특히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크샤트리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명예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간혹 군인들 보면요, 명예가 더럽혀지면 참지 못합니다. 뭘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을 해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밝혀졌을 때 심지어 자살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크샤트리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나라를 지키고 약자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거에서 가장 큰 그 행복을 느끼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크샤트리아 계층입니다. 굉장히 그 참 멋있고 우리 어떤 사회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역시 이렇게 좀 이렇게 무사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사회든지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꾸려지면 굳이 징집제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할 필요 없이, 왜냐면 요즘에는 무기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런 성향 사람들, 국가를 지키길 좋아하고 사회를 지키기 좋아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좋아하고 이런 데서 큰 명예와 행복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그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충분한 대가,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 사람들은 그 돈보다 명예를 소중하게 하거든요. 자신이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거, 국가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이런 데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대우를 해준다면은 분명히 이런 그 국방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군사적인 문제,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종종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류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회순환론이고요. 이 사회순환론에서 크게 4가지 계층으로 사람의 성향을 나눌 수 있고, 이 각각은 또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십억의 사람을 4가지로만 나누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인데,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요 각각의 4가지 성향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